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몸체 1개와 바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만일 바퀴가 3개밖에 없다면 자동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바퀴가 4개보다 많은 5개가 있다면 자동차는 만들 수 있지만 바퀴는 1개 남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차체, 몸체와 바퀴는 1개 대 4개, 1대 4의 비율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도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물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물 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 분자를 구성하는 것은 여기 H라고 적힌 수소 원자와 O라고 적힌 산소 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물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는 1개, 그리고 수소 원자는 2개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자, 만약 그렇다면 물 분자가 2개 만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 분자가 2개 만들려면 산소 원자는 2개 필요하고 수소 원자는 4개가 필요하게 되죠. 자, 물 분자를 1개 만들 때 개수비가 1개 대 2개, 1대 2입니다. 자, 물 분자 2개를 만들 때는 산소가 2개, 수소가 4개니까 2대 4, 2대 4를 약분을 하면 역시 여전히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수비가 1대 2로 일정하게 됩니다. 즉 산소 원자 1개당 수소 원자 2개가 있어야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율은 질량비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이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1이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수소 원자가 1이면 그보다 큰 산소 원자는 질량이 16 정도 됩니다. 1의 질량을 가진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16의 질량을 가진 산소 원자가 1개 있는 것이죠. 이 물 분자 하나에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질량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산소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16대, 수소 원자 2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약분을 하면 2가 1이면 16은 8이 되니까 8대 1이 될 것입니다. 자, 물 분자가 2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소가 하나가 16이라 했으니까 16이 2개짜리 있는 것이고 수소가 하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4개 있는 것이죠. 역시 산소의 질량 대 수소의 질량을 나타내면 16이 2개 있으니까 32, 1이 4개 있으니까 4가 됩니다. 48에 30이니까 역시 약분을 시키면 8대 1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 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질량 비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8대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화학 반응시킬 때는 이렇게 물과 같이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라는 법칙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자, 수소의 질량은 선생님이 1이라 둔다 했습니다. 자, 질소의 질량은 1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는 전체 질량이 몇인 겁니까? 질량이 1짜리 수소가 3개 있고 질량이 14짜리 하나 있으니까 총 질량은 1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하나는 질량이 17입니다. 자, 수소의 전체 질량은 몇입니까?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3이 됩니다. 그렇죠? 질소의 질량은 14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4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한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3대 14라는 얘기입니다. 자, 암모니아 2개일 때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가 2개일 때 수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수소는 하나가 1이라 했으니까 1, 1, 1, 1, 1, 1에서 총 6개니까 질량은 6이 됩니다. 질소의 질량은 몇이 됩니까? 하나가 14라고 했으니까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28이 되겠죠. 6대 28 약분을 해볼까요? 2로 약분을 하면 2, 3은 6이고 2에 14를 곱하면 28이 되니까 여전히 3대 14가 됩니다. 역시 질량비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암모니아를 몇 개를 만들던지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3대 14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수소가 5g이 있고 질소가 14g이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할 수 있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몇 g인가요? 자,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하나에 있는 수소와 질소의 질량 비율은 3대 14라고
금방 배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수소는 5g을 줬고 질소는 14g을 줬잖아요. 질소 하나가 14 필요하니까 14g을 전부 다 쓰면 될 테고, 이 14g에 필요한 수소는 3g만 있으면 되죠. 3g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5g은 다 필요 없고 3g만 쓰면 됩니다. 그럼 수소 3g과 질소 14g을 합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질량은 17g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소 3g을 썼기 때문에 수소 2g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질소 하나와 산소 2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질소 하나는 질량이 14라고 했고 산소 하나는 1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질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4고, 산소의 질량은 몇입니까? 산소가 2개 있죠. 산소는 하나당 질량이 16이니까 2개 있으면 32가 되죠. 즉 14 대 30이니까 2로 약분하면 27에 14, 16 이렇게 돼서 7 대 16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위한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7 대 16이 되죠. 네, 동영상까지 잘 보고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설명하면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전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때까지는 반응식,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식에서 한쪽은 반응물이 있고 한쪽은 생성물이 있는 요 전체 반응식에 대한 수업을 한 거라면은 동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오늘은 하나의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요 전 동영상에서는 남자 선생님은 자동차의 본체와 바퀴의 이런 구성, 비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안경이라고 하는 화합물, 어떤 물건의 조합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안경이라는 물건을 만들려면 이 프레임, 요 안경테가 하나가 있는 뼈대에 안경알이 2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안경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예를 지금 만화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일전에 선생님이 그 물질을 분류할 때 홑원소, 다시 말하면 원소 하나로 성질을 갖는 물질과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인 화합물로 분류한다, 이런 내용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량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 탐구에 갑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원소 간의 질량 관계에 대한 실험을 할 건데요. 자, 구리 가루를 연소시킨다는 건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산소를 만나서 열과 빛을 내거나 또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을 연소라고 배웠습니다. 그 연소 실험을 통해서 원래 실험하려고 했었던 구리의 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실험을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저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또 못하니까 선생님은 실험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해볼 실험은 바로 산화구리 만들기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구리를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구리가루는 어떤 색이냐면 굉장히 고운 코코아 색깔입니다. 굉장히 고운 가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저울에다가 선생님이 이 도가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가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때 무게가 21.2g이에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 구리가루 0.8g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점을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가니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구리를 올리면 구리가루의 무게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0.8. 자, 이렇게 도가니에 구리가루 0.8g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리가루를 한번 가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깔의 구리가루 보이시죠? 그래서 알코올 램프, 다음에 산발이 그리고 구리가루를 얹어놓고 지금부터 얘를 가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서서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자리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가니를 상온에서 식힌 후에 이제 다시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울을 올린 상태에서 0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1.2g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21.2g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도가니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얼마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쵸? 1.0g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표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 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리의 질량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연소를 시켰을 때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 산화구리의 질량이 각각 조금씩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 늘어난 거를 자, 다음 표에서 선생님이 지금 살짝 노트를 올려볼게요. 자, 표에서 늘어난 산소의 질량을 구해보고 그것을 그래프에 표시해보는 자료 분석 타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표를 보고 산화구리가 토탈 0.5, 그러니까 구리를 0.4g 반응시켰을 때 0.5가 생겼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산소의 질량이 여기서는 0.1만큼 늘어난 거죠. 0.8g을 반응시켰을 때는 1g으로 늘어났으니까 산소의 질량은 아마도 0.2g 늘어났을 겁니다. 자, 1.2g일 때 1.5g이 됐으니까 아마도 더 추가가 된 들러붙은 산소의 질량은 0.3g일 거고요. 자, 여기서 요것을
X축을 구리의 질량으로 하고 Y축을 산소의 질량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죠. 구리가 0.4g일 때 요 첫 칸을 0.1, 두 칸을 0.2, 0.1씩 커가는 선생님 숫자를 뭐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만나지는 그 점을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다 수학 시간에 했으니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히 정비례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자료 분석 정리하기의 1번을 보면은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 표를 분석해 보면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에는 첫째 라인도 비율로 쳤을 때 4대 1이고 둘째 0.8일 때도 8g을 반응시켰을 때도 4대 1이고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1번에 산화구리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는 다 4대 1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자, 탐구의 결과를 요렇게 화합물과 성분 원소 질량비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자, 증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이때 가열하는 구리의 질량이 커질수록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비례하여 커지며 구리와 산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한다. 즉 그림 1-7과 같이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1로 일정하다. 이와 같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 다시 밑줄 그어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에 요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선생님은 만나서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맨 앞으로 가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 좋은데 남자분이 하신 동영상에 얘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필요한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서 동영상을 받아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여러 가지 화합물의 일정 그 성분비의 값을 물어보는 질문을 할 건데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그 주기율표의 각 원소들의 원소 번호와 원소량과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니 이게 화상 수업으로 하니까 이 시간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